단원의 그 문학 작품의 재구성 단원입니다. 자, 이 중에 1-1에 보시면 이 소나기란 작품이 있는데 작품이 두 개가 있네요. 자, 먼저 가작품은 황순원의 소나기라는 소설의 작품이고요. 자, 소설입니다. 이거는 소설은 우리가 줄거리 형식으로 해가지고 글로 읽는 거잖아. 그리고 독자가 그 내용을 상상하면서 그 내용을 읽어야 되겠지만, 자, 이 소나기, 두 번째 있는 드라마 대본인 이 소나기는 일단 드라마를 지금 어떻게 우리가 연출하기 위한 자 거기에는 드라마 같은 경우는 결국 어떻게 등장 인물들이 나와서 자 대화와 행동을 통해서 사건이 전개가 된단 말이야. 자 그 대본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소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그 독자가 그 내용을 전체적인 내용을 상상하며 읽어야 되겠지만 자, 이 드라마의 경우는 우리가 결국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그 등장인물들의 어떤 행동, 대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 이러한 문학 장르란 말이야. 자, 그러니까 이것이 연출이 되면서 재구성이 되면서 내용들이 좀 바뀌었겠죠. 자, 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자,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 대본에서는 그 등장인물들의 표정이나 몸짓, 자, 이런 것들 같이 다 세세하게 거기다 이렇게 묘사를 했을 거예요. 하지만 거기 소설은 그런 내용들이 없어. 자, 그래서 이 차이점을 우리가 비교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본문 들어갈 건데, 자, 첫 번째, 먼저, 누구의 작품? 자, 황순원의 소나기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지금 현대 소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간은 지금 계절적으로 자, 가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간적 배경은 농촌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네요. 자, 주제를 보시면 그 소년과 소녀의 어떤 순수한 사랑 이야기인데요. 자, 먼저 특징 네 가지가 있네. 먼저 소설의 배경인 가을 농촌의 모습을 어떻게 했다? 자, 감각적으로 묘사를 했다 그랬어. 자, 묘사가 뭐야? 자, 어떠한 등장인물이나 이 배경 등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그림을 그리듯이 어떻게 세세하게 이것을 풀이해 놓는 이걸 우리가 묘사라고 하고요. 자, 그두 번째 보시면 등장인물의 심리가 주로 행동을 통해 자, 직접이 아니라 간접이라는 거. 자, 이런 단어 좀 주의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 푸셔야 됩니다. 간접적이라고 그랬어. 자, 세 번째 등장인물 사이에 뚜렷한 갈등 자체는 있다 없다? 예, 갈등이 없습니다, 여기는. 자, 어떤 그러니까 인물들끼리. 자, 근데 소녀는 지금 혼자서 고민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건 내적 갈등이고, 자, 여기서 등장인물과 등장인물의 갈등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데, 자, 이걸 외적 갈등이라고 하는데, 자, 외적 갈등은 있다, 없다? 예, 이건 드러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문체는 상당히 간결해요. 자, 간결하다는 것은 문장의 길이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 자, 여기 첫 번째 문장에 보면 이 두 번째 행에서 끝났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한 문장. 자, 그래서 하나의 행이 한 문장을 이루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이 간결한 문체를 쓰고 있죠. 자, 전체적인 줄거리 먼저 보고 합니다. 우리가 소설 같은 경우를 볼 때는 그 전체적인 그 흐름, 이걸 이해를 하셔야지 그래 전체 어떤 이런 내용 안에서 이 장면 장면을 우리가 그걸 상상할 수가 있단 말이야. 자, 먼저 발단 부분에 보시면 자, 소설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다섯 단계로 구분이 되는데 자, 그중에 이 발단 부분에서는 이 개울가에서 소년과 소녀가 만나는 자, 첫 장면이 이렇게 제시가 되겠네. 자, 그리고 소녀는 누구고 이 소녀는 또 어떤 인물인지 자, 거기에 대한 어떤 소개가 지금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이 소년과 소녀가 결국 다시 산으로 놀러 가는 장면이 전개 부분이고요. 자, 이 작품의 제목인 자, 이 소년과 소녀가 결국 소나기를 중도에 만나게 됩니다. 자, 조금 이따 정리하겠고요. 소나기의 의미는 자, 소년애가 결국 이사를 간대요.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은 이별을 앞두고 있고 자, 마지막 결말 부분에 자, 결국 소년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어디 이사를 가서 떠나는 게 아니라 결국 소녀가 결국 죽고 맙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이 순수한 사랑은 이렇게 끝나버리는데 자, 이 작품에서 제목인 소나기의 의미가 뭐라고요? 자, 갑자기 세차게 쏟아졌다 그치는 소나기처럼 자, 짧게 끝나버린 소년과 소녀의 자, 이 순수한 사랑 이야기. 자, 이거 소나기라는 그 작품의 중심 소재. 자, 이것으로 지금 제재로서 드러냈습니다. 자, 본문 들어가 볼까요? 자, 발단부터 들어갑니다. 자, 소녀는 개울가에서 소녀를 보자 곧 윤초신의 증손녀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 자, 할아버지하고 손녀의 관계. 근데 거기에서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란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자, 여기 윤촌 씨가 있고, 윤촌 씨의 그 증손녀가 바로 누구라는 거야? 여기 있는 이 소녀란 말이야. 자, 가족 관계를 먼저 소개를 해주고 있네요. 자, 또한 소녀는 개울에다가 지금, 소녀가, 자, 여기 있는 손을 잠그고 물장난하고 있는데, 자, 서울에서는 이런 개울물을 보지 못하긴 한 듯이 그랬으니까, 아, 이 소녀가 지금 서울에서 올라왔구나. 자, 이걸 보여주고 있죠. 자, 이 부분에서 지금 어떻게 문장의 순서가 살짝 지금 뒤바뀌어 있네요. 이렇게 바꿔야 되는. 자, 이런 걸 우리가 도치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 자, 서울에서는 이런 개울물을 보지 못하기나 한 듯이 소녀가 지금 개울에다가 손을 담그고 물장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바꿔야지. 문장의 순서가 올바르다. 이건 도치법. 자, 그리고 소녀에 대한 또 하나의 정보가 제시됐네요. 아, 소녀가 지금 시골 출신이 아니라 서울에서 왔구나. 그걸 알 수 있는 부분. 벌써 며칠째 소녀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물장난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는 개울 기슭에서 하더니만 오늘은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소년과 소녀는 며칠 전에 이미 만났어. 그리고 소녀는 지금 소녀가 계속 이 어디에서 개울가에서 이렇게 물장난을 하는 모습을 계속 지켜보고는 있었단 말이야. 하지만 아직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았네요. 근데 오늘은 그런데 지금 소년이 건너야 될 그 징검다리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자 거기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물장난을 하니까 소년은 지금 통행을 할 수가 없겠죠? 그걸 건널 수가 없단 말이야. 자 그런데 자 소년은 자 여러분 같았으면 당연히 어떻게 이 소녀한테 좀 비키라고 할 텐데 자 소녀는 좀 다르네요. 어떻게 합니까? 개울뚝에 앉아버립니다. 소녀가 비키기를 기다리라는 것이다 그랬으니까 자 소녀는 성격이 어떻게 되게 소극적 되게 소심한 것 같아.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이야기해주지 않고 이 행동을 통해 이렇게 소년의 성격을 보여주는 이런 걸 우리가 간접제시라고 합니다. 자, 다행히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서 소녀가 길을 비켜주었답니다. 자, 다음 날입니다. 일부러 지금 소녀는 어떻게 했을까요? 좀 늦게 개울가로 나왔어. 자, 이날은 소녀가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 세수를 하고 있었고, 자, 분홍 스웨터 소매를 걷어가지고 팔과 목덜미가 마냥 휘었다 그랬는데, 자, 이것은 소녀의 그 겉모습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데, 이거 서술해주고 있는데, 자, 그림을 그리듯이. 우리는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상상을 하면서 머릿속에 하나의 그림을 그릴 수 있단 말이야. 자, 개울가에 어떤 소녀가 앉아있는데, 자, 분홍색 스웨터를 입고 있고, 자, 그리고, 자, 이 팔과, 그 다음에 이렇게 팔을 걷어 올리고, 자, 물장난을 하고 있는 소녀의 그 하얀색 피부, 이걸 우리가 연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묘사입니다. 자, 한참 세수를 하고 나더니만 이번에는 물속을 빤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보고 자, 그래서 자, 장소의 첫 만남은 지금 어디에서 개울가에서 만났는데 자, 시간은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방과 후가 되는데 자, 소녀는 지금 소녀의 행동을 지켜보며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데 비해서 자, 소녀는 지금 소년이 오던 말든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앉아 행동하는 걸 봐서 자, 적극적인 어떤 인물.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적극성은 조금 더 드러나게 바로 다음 장면인데요. 자, 얼굴이라도 비춰보는 것이리라. 갑자기 물을 움켜냅니다. 자, 고기라도 지금 지나가는 듯. 자, 이것도 지금 문장 구조가 계속 이렇게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문장 길이가 짧아지고 있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도치법이 쓰이고 있네요. 자, 소년이 지금 개울뚝에 앉아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날쌔게 물만 움켜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번번이 허탕입니다. 그대로 재밌는 양 자꾸 지금 물만 움킵니다. 어제처럼 개울을 건너는 사람도 있어야 길을 비킬 모양인데. 자, 그 소녀는 어떻게 말도 못하고 계속해서 지금 소녀가 그 비켜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다가 소녀가 물속에서 뭘 하나 집어냅니다. 자, 바로 하얀 조약돌이었는데, 그러고는 벌떡 일어나서 팔짝팔짝. 자, 이것은 이렇게 모습을 흉내낸,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자, 의태어라고 하죠? 자, 의태어를 사용하고 있네요. 자, 징검다리를 뛰어 건넜습니다. 다 건너가더니만 갑자기 휙 이리로 돌아서고, 이 바보 하면서, 자, 조약돌을 지금 소년에게 던졌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자, 소년의 행동이 너무 답답하고 또 한편으로 서운해. 뭐가 이렇게 서운해? 자, 지금 소녀는 지금 서울에서 이사를 여기 전학을 와가지고 친구가 없어.
지금 얘기해서 아는 척이라도 해줬으면 좋으련만 아는 척을 안 해주는 게 좀 서운했을 거야. 자, 오른쪽 날개 부분 정리해 갑시다. 이 발단 부분에서 알 수 있는 이 소설의 배경입니다. 개울가, 징검다리, 갈대밭, 그 아랫부분에 나오는데, 자, 이걸 통해서 공간이 농촌이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자, 가을 햇살이란 단어를 통해서, 아, 시간적 배경이 가을이구나. 이것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단 말이야. 자, 여기서 우리가 소녀가 소년에게 지금 조약돌을 던지는 행위의 의미가 뭘까? 이건데, 자, 첫 번째는 소년의 소녀의 소녀가 이 소년이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너무 답답했을 겁니다. 자, 이런 답답함도 있고, 자, 또 하나 소년과 지금 친해지고 싶은데 자신의 마음을 지금 몰라주고 있어요. 그런 소년에게 지금 서운함을 느꼈겠죠. 자, 또 한편으로 지금 소년에게 즉 관심을 끌고 싶어서 자, 일부러 이렇게 돌을 던졌단 말이야. 그것도 큰 돌은 아니겠죠? 그 작은 조약돌 하나를 던졌어. 자, 소년은 지금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섰습니다. 단발머리를 다풀거리며 소녀가 막 달려갑니다. 자, 갈대밭 사이길로 들어섰고, 자, 뒤에는 청량한 자, 맑은 가을 햇살이 비춰주고 있고, 자, 그 아래로 빛나는 갈대꽃뿐입니다. 자, 이제 저쯤 갈반 머리 쪽으로 소녀가 나타나리라.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도 소녀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자, 발돋움을 하는 이 행위는 뭘 의미할까요? 자, 소녀가 안 나타나니까, 이 소녀의 모습이 안 보이니까 궁금한 거야. 바로 이게 소녀에 대한 어떤 소년의 관심, 자, 이걸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그러고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되었는데, 저쪽 갈반머리에서 갈대꽃이 하는 그 움직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소녀가 지금 갈대꽃을 안고 있어요. 자, 그러고는 지금 이제는 천천한 걸음걸이입니다. 유난히 맑은 가을 햇살이 소녀의 갈대꽃 머리에서 지금 반짝거렸고, 자, 소녀가 아닌 갈대꽃이 들길을 걸어가는 것만 같았다 그랬으니까. 자, 이 갈대꽃을 안고 걸어가는 이 소녀의 모습이 되게 좀 아름다워 보이네요. 그리고 낭만적인 어떤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아름답고 낭만적인 분위기는 결국 이 소년과 소녀의 어떤 순수한 사랑, 이걸 지금 부각하는 어떤 이런 배경으로 그렇게 작용을 했을 겁니다. 자, 소녀는 이 갈대꽃이 아주 보이지 않게 되기까지 그대로 서 있었다 그러는데 실제 갈대꽃을 보는 게 아니라 소녀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자, 이걸 비유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소녀를 갈대꽃에 비유했죠? 자, 이런 걸 우리가 은유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문득 소녀가 던진 조약돌을 내려다봅니다. 물기가 다 걷혀 있네요. 자, 그래서 이 걷혀 있을 만큼 결국 시간이 저 오랫동안 지금 소녀가 지금 가는 것을 지금 지켜보고 있었단 말이야. 자, 소녀는 조약돌을 집어 주머니에 넣습니다. 자, 요 행위 잘 기억해 놓으세요. 소녀가 던진 조약돌을 주머니에 다 넣었어. 자, 이제 어느 정도 지금 마음이 지금 소년도 발동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두 사람의 행동을 통해 성격을 우리가 짐작해 봅시다. 자, 소년은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 지금 물장난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지금 소년이 아는 척을 안 하자 이 바보하며 조약돌을 던졌어. 자, 이걸 통해서 소녀가 어떻게 자기와 지금 자기의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는 적극적인 성격이라면, 자, 소녀는 지금 어때요? 소녀가 지금 자, 비키기를 기다리고 있고, 다음날 또 늦게 개울가로 나와. 일부러 그런 거죠. 소녀가 없어야지 자기가 편하게 건널 수 있으니까. 자, 상당히 좀 소극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네요. 자, 전개 부분은 넘어옵니다. 다음 날부터 좀 더 늦게 개울가로 나왔어요. 자, 이 부분에서도 소녀와 마주치지 않기 위한 소년의 이 소극적 성격이 드러났는데,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 자, 간접 제시의 방법을 썼어요. 자, 여기가 소년이 소극적이다 이렇게 말을 안 해주고 그 행동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 소녀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행입니다. 한편으로 안도감도 들어요. 자, 그러나 이상한 일이야. 소녀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 날이 계속될수록, 자,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될수록 이 소년의 가슴 한구석에는 어딘가에 갑자기 이 허전함을 느꼈다. 자, 지금 주머니 속 조약돌을 주무르는 버릇이 생겼다 그랬는데, 자, 이 행동의 의미는 뭘까요? 자, 왼쪽 보면, 자, 소녀가 그리울 때마다 무심코 지금 이 조약돌을 주무르는 버릇이 되었고요. 자, 소녀가 보이지 않자 한편으로 외려, 자, 허전함을 느낄 때마다 이 조약돌을 주무르고 있네요. 이제 궁금해지는 거야, 이제
소년이 며칠 동안 지금 소녀가 나타나지 않자, 모습이 보이지 않자 이제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한 어떤 날입니다. 자, 시간이 또 경과를 했네요. 소녀는 전에 소녀가 앉아 물장난을 하던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보았습니다. 자, 물속에 손을 잠갔어. 자, 그리고 세수를 합니다. 물속을 들여다보았더니 검게 탄 얼굴이 그대로 비쳤는데, 자, 이것이 싫었대. 자, 누구의 얼굴이? 자, 지금 검게 탄 자신의 얼굴이 이 어디에? 이 개울에 비치는 모습이 자긴 싫었어. 왜 그랬을까? 자, 지금 서울에서 내려온 이 소녀의 그 신피부가 대조되게 자기 얼굴이 너무 검게 타버린 게 못마땅한 거야, 지금.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서울에서 올라온 이 내려온 소녀와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시골의 어떤 까무잡잡한 이런 시골 촌뜨기, 이 소년인 자기가 열등감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죠. 자, 소녀는 두 손으로 물속에 얼굴을 움켜쥡니다. 몇 번이고 움켰어. 자, 그러다가 깜짝 놀라 일어나고 말았는데, 자, 소녀가 이리로 좀 건너오고 있네요. 숨어서 내가 하는 꼴을 엿보고 있었구나. 이거는 지금 마음속, 자, 따옴표가 이렇게 하나짜리 따옴표를 쓰고 있어요. 작은 따옴표는 소년의 어떤 심리, 자, 이걸 보여주는 부분인데, 자, 소년이 왜 지금 갑자기 달리기 시작했을까요? 자, 그것을 소녀가 지금 지켜봤다고 생각하니까 왜? 여태까지 소녀가 했던 행동을 소년이 지금 혼자서 따라하고 있단 말이야. 자, 이걸 보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을 겁니다. 자, 디딤돌을 헛짚었습니다. 한 발은 물속에 빠져버렸네. 자, 너무 당황스러운 거야. 자, 그런데도 계속 달립니다. 몸을 가릴 데가 있었으면 졌으면 좋겠다. 이런, 자, 부끄러움도 느꼈고. 이쪽 길에는 지금 갈대밭도 안 보여요. 갈대밭이 아찔해. 자, 그러면 전에 없이 메밀꽃 내가 짜릿하니 코를 찔렀고요. 자, 미간이 어딘데? 양쪽 그 눈과 눈 사이, 여기 미간이라고 하죠. 자, 이게 아찔해지고 갑자기 찝찝한 액체가 입술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아이고, 코피까지 터져버렸네. 발도 헛디뎠지. 가뜩이나 지금 또 코피까지 났어. 자, 지금 소녀는 한 손으로 코피를 훔쳐내면서도 어떻게 해요? 너무 창피한 나머지 그냥 달립니다. 그리고 지난날 자, 소녀가 했던 바보 하는 소리가 자꾸 들리는 것 같아. 하지만 이건 진짜가 아니라 이건 무슨 소리? 자, 환청을 듣고 있는 거죠. 자, 실제 소리는 아닙니다. 자, 다시 시간이 경과를 했네요. 자, 토요일입니다. 개울가에 이르니 며칠째 보이지 않던 소녀가 건너편 가에 앉아서 자, 이렇게 혼자 물장난을 하고 있네요. 자, 모르는 채 징검다리를 건넙니다. 자, 소녀를 의식하고 지금 일부러 무관심한 척 한 거야. 얼마 전에 소녀 앞에 한 번 실수를 했을 뿐 여태 큰 길 가듯 건너던 징검다리 오늘은 일부러 조심스럽게 건넙니다. 예? 저번에 여기서 헛발을 뒤져가지고 물에 발이 빠진 적이 있단 말이야. 예, 자, 못 들은 척 합니다. 일부러 지금 그렇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소녀의 어떤, 소녀를 의식해서 일부러 못 들은 척 합니다. 뚝뒤로 올라섰어요. 예, 이게 무슨 적이지? 자, 소녀의 물음이 있었고, 자기도 모르게 돌아섰어요. 자, 소녀의 맑고 검은 눈과 마주쳤고, 얼른 소녀의 손바닥으로 눈을 떨굽니다. 참, 수준 많네. 자, 지금 비단 조개라고 답을 해줬어요. 자, 이름도 참 곱다. 자, 그리고 갈림길에 돌아왔습니다. 자, 이 갈림길은 결국 소년과 소녀가 서로 아랫동네, 윗동네로 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갈라서야 되는, 자, 헤어져야 될 장소가 바로 여기 갈림길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한참을 더 가야 되는데, 자, 두 사람을 이제 헤어지는 장소인데, 자, 여기서 아래편으로 소녀가 가야 되고, 자, 소녀는 또 위쪽으로. 자, 한 10리길. 자, 10리길은 상당히 먼 거야. 자, 4km 정도가 돼요. 여러분 같으면 버스를 타고 다니겠지만, 여기는 지금 시골 산골이란 말이야, 지금. 자, 소녀가 걸음을 멈춥니다. 저 산 너머에 가본 일이 있니? 자, 먼저 소녀가 지금 말을 건네네요. 자, 적극적인 성격. 자, 저 벌판 끝을 가리켰습니다. 자, 소녀는 없다고 대답을 하고, 자, 우리 가보지 않을래? 자, 여기도 소녀의 적극적인 성격이 드러나네요. 자, 먼저 소녀가 제안을 합니다. 시골이 오니까 혼자서 심심해 못 견디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왜 소녀가 지금 먼저 말을 건네거나, 자, 여기서 적극적인 어떤 성격인 것, 자, 이거 말을 건네는 장면, 또 산 넘어 가보자고 하는 이 장면을 통해 결국 소녀가 더욱 어떻게 소년에 비해서 이 적극적인 성격이라는 걸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요. 자, 저래 봐도
상당히 먼 거리라고 지금 답을 해줬고, 얼마나 갔길래 서울에 있을 때는 더 먼 데까지 지금 소풍을 갔었대. 자, 그때 어떻게 버스를 타고 갔겠지만, 소녀의 눈이 금세 바보 할 것 같난 같기도 하고, 자, 논 사이길로 들어섰습니다. 겨우 가을거지하는 곁을 지나갑니다. 자, 호수아비가 서 있는데, 자, 소년이 새끼줄을 흔들었어요. 참새가 몇 마리 날아갑니다. 자, 그리고 속으로 또 생각을 하네요. 참, 오늘 일찍 집으로 돌아가 켠논에 그 마을 가까이 있는 논에 있는 참새를 봐야 하는데 참새를 지금 어떻게 집안일을 도와줘야 된단 말이야. 지금 가을이니까 벼가 다 익었겠죠? 조금 있으면 이제 추수를 해야 되는데 이 참새란 녀석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그 곡식 나다를 다 이렇게 쪼아먹어. 그러니까 어떻게 그 지금 새를 쫓는 일을 지금 누가 해야 돼? 소년이 지금 해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 속으로는 지금 무슨 생각이 들까요? 한편은 지금 소녀와 놀고 싶은 생각이 지금 간절할 거야. 자, 이 부분은 등장인물과 등장인물의 갈등이 아니라 뭐가 된다고? 소년이 지금 마음속으로, 자, 혼자 마음속으로 이렇게 갈등을 하고 있단 말이야. 자, 이런 걸 우리가 내적 갈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아, 재밌다. 소녀가 허수아비 줄을 잡더니 흔들어댑니다. 허수아비가 지금 줄 때문에 우쭐 춤을 춘다. 자, 이 부분에서는 지금 누가 춤을 춘다고 나왔어? 허수아비가 지금 춤을 춘다고 했으니까, 자, 사람처럼 표현했죠? 자, 이런 걸 우리가 의인법이라고 했습니다. 소녀의 왼쪽 볼에 살포시 보조개가 패였어요. 자, 소녀도 지금 친구가 생겼어. 저 기쁜 것 같아. 저만치 허수아비가 또 서 있습니다. 소녀가 그리로 달려가고요. 그 뒤로 이 소년도 달립니다. 오늘 같은 날은 일찌감치 집으로 돌아가서 집안일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기로 하듯이 자 소년이 자 자기가 지금 혼자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민하고 있잖아. 자 이 내적 갈등에서 벗어나 소녀가 지금 나들이를 하기 위해 즐기려 하는 이런 마음이 잘 드러났네요. 자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이 소녀의 자, 곁을 스쳐 그냥 달립니다. 소년이 바뀌었네. 자, 우리 소년이 지금 어떻게 적극적인 성격으로 바뀌었어. 자, 메뚜기가 따끔따끔 얼굴에와 부딪힙니다. 자, 요 부분에서도 뭐가 쓰였을까요? 자, 여기에서도 지금 의태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모습을 흉내내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도 하냐? 의성어나 의태어들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음성, 상징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쪽빛으로, 야, 쪽빛은 푸른색 빛을 얘기하는데, 한껏 갠 푸른 하늘. 하늘이 소년의 눈앞에 맴을 돕니다. 어지럽습니다. 저놈의 독수리가 맴을 돌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다 돌아다 보니 소년은 지금 자기가 지나쳐온 호수아비를 흔들고 있어요. 좀 전 호수아비보다 더 우쭐거립니다. 소녀가 더 신이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줄을 더 세차게 지금 흔들겠죠? 자, 논이 지금 끝난 곳에 도랑이 하나 보입니다. 자, 이 곡선이란 단어가 지금 하나 아랫부분에 보이는데, 자, 곡선에다 체크해 볼까요? 이 곡선이 뭐냐면, 자, 어떤 나중에 그 사건, 이것을 미리 암시하는 거 있죠? 이 사건을 암시하는 것을 우리가 곡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따 곡선, 자, 사건의 암시. 자, 그런데 소녀가 먼저 여기 뛰어 건넜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산 밑까지는 밭이었습니다. 자, 지금만 해도 누가 먼저? 자, 소녀가 이렇게 건널 수 있어. 뛰어 건널 정도로 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나중에 이제 소나기가 내리고 그 다음에 여기를 건널 때 이미 도랑물이 많이 불어서 이제 소녀 혼자 건널 수가 없어. 그래 할 수 없이 소년이 이제 업어서 이 소녀를 건네줍니다. 자, 거기서부터 산 밑까지는 밭입니다. 자, 그리고, 자, 수소단을 세워놓고 반머리를 지났어요, 지금. 세워놓은 그 반머리를 지났고, 저게 뭐니? 원두막이야, 이렇게 알려줬고, 여기 참외 맛있니? 그럼 참외 맛도 좋지만 수박 맛은 더욱 좋아. 자, 하나 먹어봤으면, 자, 소녀가 이걸 하나 먹기를 바랍니다. 자, 소년이 참외 구루에 심은 무밭으로 들어가서, 자, 두 개를 지금 뽑았어요. 자, 아직 밑이 덜 들어있었고, 자, 아직까지 완전히 여물인 것 같진 않아. 자, 잎을 비틀어 팽개친 후에 이 소녀에게 한 개를 건넸습니다. 자, 그러고는 이렇게 먹어야 한다는 듯이 먼저 대강이를 한 입 베어 물고는, 자, 그 다음에 다음 손톱으로 한 도리씩 껍질을 벗겨냈습니다. 그리고 우적우적 깨물고 있는데,
자, 지금 여기서 이 수박이나 참외까지는 이걸 남의 것이니까 함부로 먹을 수는 없고, 자, 이때만 해도 그 시골, 농촌에서는 인정이 있어. 무 하나 정도 뽑아 먹는다고 해서 누가 어른들도 크게 이렇게 야단을 치지 않았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성격이 좀 바뀌어서 이제 소년이 이제 나서가지고 적극적으로 지금 자신감 있게. 왜? 지금 소년은 이 시골의 어떤 이런 내용을 무단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무 같은 걸 어떻게 먹는지는 소년이 더 잘 알 거예요. 자, 이것을 지금 누구한테? 소녀한테 지금 먼저 시범을 보이는 거야. 자, 소녀도 따라합니다. 그러나 새 입도 못 먹고 나서 아, 맵고 지려 하더니 자, 이거 집어 던지네요. 자, 참 맛없어 못 먹겠다. 자, 소년이 더 멀리 팽개쳐 버리네요. 자, 지금 소녀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적우적 잘 먹다가 갑자기 소녀가 맵고 지리다고. 자, 이렇게 집어 던지니까. 자, 누가 집어 던진 거야? 소녀가 이걸 이렇게 집어 던졌단 말이야. 자, 그랬더니 소년도 또 따라서 같이 멀리 팽개쳤어. 자, 이 행동은 뭘 의미할까요? 자, 그 이유는 맛없다는 소녀의 말에 대해서 자, 쑥스러워졌고요. 자, 쑥스러움을 느끼네요. 자, 또 한 번 소녀와 좀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거기서 어느 정도 이 행동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산이 가까워졌습니다. 단풍잎이 눈에 들어오네요. 자, 이 단풍잎도 뭐가 될까요? 자, 지금 가을을 나타내는 계절적 배경이 되겠죠? 자, 계절적 배경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요. 자, 아래로 내려갑니다. 소녀가 산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번은 소년이 뒤따라 달리지 않았고, 그러고도 그 소녀보다 더 많은 꽃을 꺾었습니다. 자, 이게 들국화고, 이게 쌀이꽃이고, 이게 도라지꽃이야. 자, 소년이 지금 소녀에게 하나씩 알려줍니다. 자, 도라지꽃이 이렇게 예쁜 줄 몰랐네. 자, 이 도라지꽃에는 이거 흰색도 있지만, 자, 보라색 꽃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자, 근데 이거 여러분들 잘 기억해 놓으세요. 나중에 그 소녀의 스웨터에 물든 그 보라색, 이 흙탕물과 이 보랏빛. 자, 이것은 어느 정도 이제 같이 연상이 되는데, 이 죽음을 보통 암시하는 색깔이 바로 보랏빛입니다. 이 보랏빛은 어떤, 뭔가, 약간 좀 고급스럽고 이러한 것도 있지만, 여기서 이 죽음의 어떤 색깔로 보기도 해요. 이 작품, 이 문학적 장치가 되는데, 자, 아까 우리가 미리 사건을 암시하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복선이라고 그랬죠? 이걸 통해 결국 결말에서 그리고 소녀가 결국 죽고 한다는 그 암시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양상같이 생긴 이 노란 꽃이 뭐지?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소년이 마타리꽃이라고 대답을 해주고요. 소년은 마타리꽃을 양산 받치듯이 해 보입니다. 약간 상기가 된, 얼굴이 약간 이제 어떻게 흥분이 돼서 불그스름해지는 걸 상기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살포탄 고두개도 떠올리면서 자, 다시 소녀는 꽃 한 움큼을 꺾어 옵니다. 그리고 싱싱한 꽃까지만 골라서 자, 소녀에게 건네줘요. 자, 그래서 자, 지금 소녀는 그중에 가장 예쁜 것만 골라서 주고 싶은 것 같아. 자, 그런데 소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그것을 하나도 버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왜 그랬을까요? 자, 소년의 행동에 대한 어떤 고마움의 표시이기도 하고 그 꽃을 아끼는 마음을 이렇게 잘 표현했습니다. 자, 산마루께 올라갑니다. 맞은편 골짜기에 오손도손 초가집이 보이는 거 봐가지고, 자, 이 평화로운 시골의 어떤 풍경, 마을 풍경이 보여지고 있네요. 자, 이런 걸 우리가 향토적이라는 것, 다른 말로 이것을 우리가, 자, 이렇게 시골적인, 자, 이런 어떤 분위기를 이렇게 묘사하는 부분,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골적이죠? 자, 누가 말한 것도 아닌데, 바위에 나란히 앉습니다. 자, 두 사람은 상당히 좀 가까워졌네요. 옛날에 멀찌감치 지금 서서 걸었을 텐데, 자, 좀 이제 가까이 나란히 앉아 있고, 자,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이 통하고 있어. 자, 이런 걸 우리는 이심전심이라는 한자성을 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별로 주위가 조용해진, 자, 별로인데 이게 특별히 주위가 조용해진 것 같았고, 자, 따가운 가을 햇살만이 말라가는 풀 냄새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건 또 무슨 꽃이지? 적잖이 비탈진 곳에 칡덩굴이 보입니다. 자, 거기 이렇게 칡꽃이 피어 있는 것 같은데요. 꽃 등꽃 같네 그랬고요. 자, 서울 우리 학교에 큰 등나무가 있었습니다. 저 꽃을 보니까 자, 등나무 밑에서 놀던 동무들. 아, 동무가 뭔데? 친구들이죠? 자, 이 친구들 생각이 났네 이렇게 얘기했어. 자, 지금 소녀는 자, 지금 서울에서 지금 전학으로 와가지고 친구들이 없단 말이야. 자, 저기는 칡꽃을 보면서 옛날 시골, 도시 학교에 있을 때
서울 학교에 있을 때 그 친구들을 좀 떠올리고 있네요. 자, 여기까지 공간 정리해 볼까요? 자, 처음에 지금 소년과 소녀가 논 사이길에서 호수아비를 흔들며 놀았고, 자, 도랑을 건넜고, 다시, 자, 무밭에서 무서리. 이 서리라는 것은 남의 어떤 이런 농작물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몰래 하나 정도 두 개씩 훔쳐먹는 것. 자, 이게 지금 안 돼요. 지금 절도입니다, 이런 건. 자, 그리고 산 기슭에 지금 이렇게 들꽃을 꺾는 행위까지 이어집니다. 자, 소녀가 조용히 일어나서 비탈진 곳으로 갑니다. 꽃송이가 달린 줄기를 잡고 끊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꽃이 꺾으려고 하는데, 자, 근데 이 칡 덩굴이 이게 엄청 질겨요. 좀처럼 끊어지질 않아요. 안간힘을 쓰다 그만 미끄러져가지고, 자, 결국 소녀가 더 미끄러졌어. 자, 그런데 칡 덩굴을 그어줍니다. 소년이 놀라 달려갔고요. 자, 소녀가 손을 내밀었고, 손을 잡아 이끌어 올리며, 자, 소녀는 제가 꺾어다 줄 것을 하면서 잘못했다고 속으로 뉘우칩니다. 자, 소년의 어떤 안타까움과 미안함. 자, 여기서 지금 손까지 서로 붙잡는 걸 봐가지고 이제 가까이 앉았다가 손까지 서로 잡는 부분. 자, 좀 더 가까워졌네요, 지금. 자, 밑으로 내려갈까요? 자, 소녀의 오른쪽 무릎에 핏방울이 맺혔어요. 자, 소녀는 저도 모르게 생채기, 상처가 난 그분의 자, 입술을 가져다 대고 빨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독이라도 혹시 오를까봐 지금 입으로 빨아주는 거야. 그러다 무슨 생각을 했는지 휙 일어나 저쪽으로 달려갑니다. 자, 좀만 있으면, 자, 숨이 돌아온 소녀는 다시 이걸 바르면 낫는다, 이렇게 해서. 자, 지금 달려가가지고 지금 어떻게 숨가쁘게 뭔가를 지금 여기서 가져왔는데, 자, 지금 보니까 송진을 지금 생채기에다 문질러 바르고는 그 다름으로 칡 덩굴 있는 대로 다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꽃이 달린 줄기를 이빨로 끊어가지고 돌아왔어요. 자, 소년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바뀌었죠. 자, 소극적인 성격이 적극적으로 바뀌는 여러 가지 어떤 행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제 가까이 앉게 되고 손도 잡아주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소녀의 어떤 상처를 치유해 주기 위해서 자, 이 송진. 자, 이건 어떻게 보면 지금 민간요법이긴 한데 자, 이걸 문질러서 상처에 이렇게 임시로 발라줬고 자, 그리고 자기가 직접 달려가서 그 소녀가 꺾으려던 그 치고까지 꺾어가 봅니다. 자, 그리고는 자, 저기 송아지가 있다. 그리로 가보자. 자, 이제 외려 소년이 아까 지금 우리가 자, 이 구경을 가자고 한 것은 누구였는데 소녀였는데 이번에는 소년이 도리어 지금 소녀에게 제안을 하는 이 행위는 자, 소년이 어떤 적극적인 태도. 자, 이걸 우리가 지금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자, 누런 송아지입니다. 자, 아직 콧뚜레를 또 지금 뚫을 꿰지 않은 자, 아직 어린 송아지란 말이야. 자, 그리고 소년이 곱비를 바투. 자, 여기 낱말 뜻 좀 하나 기억해 놓을까요? 이 바투라는 뜻은 어떻게? 아주 가까이 이렇게 그어질 때. 자, 썩 가깝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곱비를 가까이 잡아주고는 등을 긁어주는 척 후딱 올라타기. 어디에? 자, 지금 송아지의 등에 올라타는 부분이야. 자, 왜 그랬어? 자, 송아지가 껑충거리며 돌아갑니다. 소녀의 흰 얼굴이 분홍 스웨터가, 남색 스커트가 안고 있는 꽃과 함께 범벅이 됩니다. 왜? 지금 누구의 눈으로 보는 거야? 지금 송아지를 올라탄 소년의 눈으로 이 소녀의 모습을 지켜보니까 막 소녀가 막 이렇게 막 뒤섞여 보여요. 여러 가지 얼굴도 옷도 같이 모두가 하나의 꽃 묶음과 같다 그랬으니까 자 여기에서 이 비유법이 쓰였네. 뭐뭐 같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이것은 무슨 표현 방법? 자 직유법이라고 하죠. 자 직유법을 사용했고 자 그다음 어지럽습니다. 그러나 내리지 않으리라. 자랑스러웠어요. 자 이것만은 지금 누가 자 소녀가 흉내내지 못할 자기 혼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이다 그랬으니까 일부러 지금 지금 송아지에 올라타서 뭘 보여주고 싶은 거야. 자, 자신이, 이런,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지금 이 소녀에게 보여주고 싶은 자기 어떤 소년으로서의 어떤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상당히 지금 적극적이고 이렇게 지금 바뀐 소년의 모습이 잘 드러났네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발단 전개 부분까지고요. 자, 다음에 이어서 이제 위디는 다음 시간 정리합시다.